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 이제 교재를 좀 보면서 할 건데, 사실은 뭐 교재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까지는. 자, 교재는 15쪽을 펴놓고, 설명하는 걸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15쪽에 보면 회계의의 나오죠. 회계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우리 회계는 제가 첫 시간에 그림을 통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죠? 회계란 기업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일정 기간 영업활동을 하게 되면 그 영업활동한 결과 그 자금, 재무 상태가 변동을 하게 돼. 그러면 재무 상태가 변동된 것을 정해진 날짜, 정기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보고함으로써, 근데 이때 보고는 체계화된 양식, 표준화된 양식, 재무제표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정보 이용자들은 재무제표를 보고 우리 기업의 재무 보고를 받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에듀윌에 10,000원을 투자했는데 이 10,000원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회수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제공할 것인가. 영업을 잘하고 있다. 그럼 내가 그냥 주식을 회사에서 준 주식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고, 회사가 별로 안 된다. 그러면 이 주식을 어떻게 해요? 시장에다가 처분을 해서 회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예. 대여자나 채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도 돈 대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내가 이자를 계속 받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시점에서 원금을 회수할 것인가를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회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회계를 우리 글로써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15쪽에 보면 회계의의 나오죠? 예, 그걸 제가 여기다 써볼 거예요. 회계란 기업 실체가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경제 가치의 변동을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서 그것을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하여 보고함으로써 정보 이용자, 이해관계자죠.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업 실체는 기업이죠. 기업 실체가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경제 가치의 변동액을
경제 가치의 변동액을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서 그것을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한다. 기록, 계산, 정리하는 걸 우리는 장부 기입이라고 합니다. 그럼 장부 기입은 뭐냐? 장부 기입이라는 것은요, 이거예요. 뭐예요? 부기란 얘기 들어보셨죠? 이 부기가 장부 기입의 약칭입니다. 그러니까 부기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장부에 기록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록, 계산, 정리, 장부 기입을 해서 보고함으로써 누가?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곧 회계 목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 박스 친 거 있죠. 박스 친 거. 요 5개에 대한 단어를 용어 정리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회계 기능이 있어요. 회계 기능. 회계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 그러면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하나는 내부적 기능, 외부적 기능. 자, 내부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기능을, 기업 내에. 그러니까 기업 실체가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경제가치의 변동액을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서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하여 보고함으로써 여기까지가 내부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일어나요? 이것은 기업 내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걸 내부 기능이라고 하고, 정보 이용자가 어디 있어요? 정보 이용자는 기업 밖에 있죠. 그래서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이것이 외부 기능이다. 그래서 내부 기능은 부기의 기능을 말해요. 부기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걸 풀어 얘기하면 부기는 곧 장부 기입이잖아요. 왜 장부에 기입을 하죠? 정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뭐 하는 거예요? 생산하는 기능. 그걸 우리는 내부적 기능. 그러니까 정보를 만들어진 정보를 외부에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죠. 그게 외부적 기능이에요. 외부 기능. 이 외부적 기능은 이거는 정보 이용 기능이에요. 정보를 뭐 한다고요? 정보의 이용 기능. 그러니까 회계는 이렇게 정보를 만들어내는 기능도 있고 만들어낸 것을 이용하는 기능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걸 보세요. 자, 이게 회계입니다. 이게 회계라는 거죠. 회계가 이래요. 근데 이 회계 안에는 여기에 이 회계 안에 뭐가 있어요? 부기가 있다는 거예요. 부기. 이게 부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부기가 된 것을 누가? 정보 이용자가 뭐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생산이고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거는 정보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만드는 과정을 부기라고 하고 만들어낸 정보를 정보 이용자가 유용하게 이용하는 것을 합쳐서 회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와 부기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회계 안에 부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회계 기능은 그냥 간단하게 회계는 정보를 만들고 그리고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용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를 통틀어서 회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이게 이제 1번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얘가 5번. 이 5가지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1번의 기업 실체예요. 자, 우리 기업 실체가 뭐냐? 기업은 그냥 기업이지 무슨 기업 실체야. 여기 실체라는 말이 왜 붙었어요? 실체는 기업도 살아서 움직이는 몸하고 같다.
우리 사람과 똑같다라는 뜻에서 실체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업을 보면요. 기업은 크게 보면 어떻게? 크게 보면 두 가지 기업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개인, 또 하나는 법인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개인과 법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 실체라고 하는 것은 회계는 항상 누구 입장에서 한다? 기업 입장에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계의 주체는 누구다? 회계의 주체는 기업이다. 회계의 주체는 기업이다. 회계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업이에요. 기업도 법으로 사람 대우를 하는 거죠. 그런 기업을 우리는 법인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람은 자연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연인과 법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어떻게 다 개인적으로 주민등록 번호가 있죠?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하고 똑같이 법인 번호가 있습니다. 13자리를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회계는 누구 입장에서 한다? 사람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업 입장에서 한다. 기업 입장. A라는 사람이 얼마 전까지 삼성을 다녔어요. 삼성에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부득이 그만두게 됐어요. 그럼 그만둘 때 퇴직금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퇴직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되죠. 그럼 누구랑 싸웁니까? 삼성 대주주 누구? 이재용이랑 싸웁니까? 아니거든요. 이재용이도 뭐예요? 그 사람도 주주예요. 똑같은 주주죠. 그럼 누구랑 싸우는 거야? 삼성이라는 이름과 싸우는 거죠. 삼성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삼성과 법으로 가서 싸우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항상 우리 회계는 누구 입장에서 한다? 기업 입장에서 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체라는 말을 붙여놓은 겁니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요. 경제가치네요. 경제가치. 자, 경제가치는 경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경제는 항상 돈으로 생각하세요. 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란 말이 나오면 이거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회계상에서는 돈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자금. 자, 경제의 가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무 상태가 있어요. 재무 상태. 우리는 재무 상태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재정 상태 또는 재산 상태라고 하죠. 이 재상 상태, 재무 상태는 세 가지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 상태는 누구? 자산, 부채, 자본을 통틀어서 재무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재무 상태라고 불러요. 자산, 부채, 자본. 자, 하나하나 설명을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산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돈.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체 돈. 영업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자산이고요. 부채는 남의 돈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업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돈에서 남의 줄 돈을 부채. 그럼 남는 것을 자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게 되면 이게 뭐 됩니까? 이게 변동을 일으키게 되죠. 변동. 변한다는 거예요. 글씨가 이상하죠? 글씨가 왜 이상할까? 글씨가 너무 많이, 제가 글을 너무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글을 잘 쓸 수 있는데 빨리 쓰다 보니까 글씨가 막 어떻게 막 날라다니죠? 그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고. 자, 자산, 부채, 자본이 변동을 하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나타나느냐면 여기서 성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과.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이 변동하지 않으면 성과는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과는요, 자기 독단적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성과는 항상 누구에 따라, 재무 상태에 따라, 자산, 부채, 자본에 따라서 성과가 나타난다. 이때 이 성과는 두 가지 성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익, 또 하나는 비용. 이렇게 수익과 비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익과 비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이 수익과 비용을 경영성과, 창사했으니까 경영성과 또는 이거를 재무성과라고 합니다.
경영성과 또는 뭐라고요? 재무성과, 수익, 비용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럼 수익은 뭐냐? 수익은 일정 기간 영업활동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자산을 이용해서, 자산을 이용함으로써 얻어진 거죠. 얻은 거예요. 얻은 거. 번 거. 그래서 우리는 수익을 번 돈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냥. 그 대신 어떻게 되겠어요? 자산을 이용해서 벌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이제 없어졌겠죠. 그 자산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었으니까 자산은 없어졌어요. 그럼 없어진 자산의 값을 뭐라고 하느냐? 그걸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은 자산의 희생이에요. 이 비용은 쓴 돈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쓴 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번 돈, 쓴 돈.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정 기간 벌은 돈을 수익, 쓴 돈을